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돈으로 차라리 예금을 하겠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유튜브 영상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나마 조금은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 설계사인 저에게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서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험은 최소한만으로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저와 상담을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과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한 사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국가적인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로 잘 되어 있죠. 병원비 때문에 환자 개인을 뛰어넘어서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로부터 우리에게 기둥 역할을 되어주는 다양한 공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게 있으니까 오늘 내용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이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단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항목 중에서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의료보험 급여 대상자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분위에 속한 분들이 의료보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분들이고 상한액도 낮고요. 숫자가 큰 10분위에 속한 분들은 반대로 의료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고 상한액도 높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A씨는 지역 가입자로서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5만 원을 낸다고 하면 이 A씨는 6에서 7분위에 해당이 됩니다. 6에서 7분위 그룹의 이 상한액을 살펴보면 313만 원인데요. 만약에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로 입원했을 때는 이 상한선이 올라가게 돼서 388만 원이 상한액이 되는데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나머지를 공단에서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청 방법까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진료연도 다음에 직장 가입자와 개인 사업장의 연말정산 이후에 본인 부담 상한의 이 기준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8월경에 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의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전급여는 똑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간 발생한 병원비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환자는 딱 상한선까지만 병원비를 내고 그 다음 발생하는 초과금은 요양기관, 그러니까 이 병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을 해서 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병원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후급여는 환자가 한 병원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을 여러 곳 이용했다면 이때는 사후급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환자가 직접 그 초과된 금액을 직접 공단에 신청하고 직접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매년 분위별 상한액이 변동될 수가 있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료비 부담이 큰 이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 부담 항목, 그리고 상급실 입원료, 추나요법, 보험료를 체납 이후에 발생한 병원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 상해 입원 통원에 대해서 구분 없이 넓은 범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주변인들 중에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실비보험이 없고 종합보험도 없는, 그래서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 없도록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병과 상해사고가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치료비가 부담이 높고 치료 기간도 긴 질병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또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이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보시면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중증 질환이란 암, 중증 화상, 중증 질환,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 기준에 충족하며 의사가 발행한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외상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시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증 난치 질환 중에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적용됩니다. 질병마다 본인 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암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이고요.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은 본인 부담률은 암과 똑같은 5%이지만 적용 기간은 입원일 경우 최대 30일입니다. 중증 화상 5% 최대 1년이고요. 중증 외상 5% 입원 시 최대 30일, 희귀 질환 10% 최대 5년, 중증 난치 질환은 10% 5년, 중증 치매는 10% 5년, 결핵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치료 기간 내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복 결핵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은 없지만 적용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간 안에 치료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재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암은 산정특례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 암 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암 환자라면 재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부담 상한제와 함께 그 중에서도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의 도움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본인 부담 상한제처럼 이 산정특례 제도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보험인 실손보험이나 암 진단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조금은 아쉬운 공백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입자 기계가 국내까지 도입되면서 신의료 기술을 이용한 암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요. 이런 신의료 기술은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이 돼서 본인 부담 상한제나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가 지원으로 해결 못하는 공백 정도만 사보험으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지 않습니다. 암을 들어보면 1분위에 속하는 분이나 10분위에 속하는 분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부담률 5%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혜택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죠. 바로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일상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쿠전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하니까 혹시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현역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시민안전보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 아는 지인분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셔서 어깨 골절상을 입으셨어요.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수술비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이 시민안전보험 역시 개인 실비가 있더라도 정액으로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험은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입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또 보육 및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인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노회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요.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시게 되면 15%를 부담하면 되고요.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물론 65세 이상이시라면 이에 대한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재가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가급여에는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여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연구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이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고요. 방문 목욕이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 등의 지시를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유위생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요양에 따른 상담이나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여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받으면서 식사, 목욕, 기본 간호, 치매 관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단기 보호는 한 달에 최대 9일까지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고, 끝으로 복지 용구는 일상생활이나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용품은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 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화 용구, 요식은 팬티 등이 있고요.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대여 품목은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방석, 이동 욕조, 수동 침대,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대상자면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경우 15%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감경 대상자라면 6에서 9%,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본인 부담금은 0% 내려가게 됩니다. 재가급여의 내용을 보면 주거지가 내 집인 거예요. 다음으로 시설급여는 집이 아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 바로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으로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시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 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매달 가족들에게 22만 3,400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집에 있던 시설에 입소를 하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 현금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방문조사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총 52개 항목을 조사해서 점수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이 점수에 따라서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은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이 있고요. 인지 기능은 단어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체크합니다. 행동 변화는 망상이나 환각 증세가 있는지, 또 폭언을 하는지를 체크하고요. 간호처치는 장루나 투서, 욕창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재활은 운동장애와 관절 제한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이고요.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45점 이상이면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 등급을 받습니다. 한번 등급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요. 중간에 수급자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재가에서 시설로, 때로는 시설에서 재가로 급여 종류가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경이 될 때마다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보험이 필요 없는 다양한 국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큰 중대질환이 아니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고요. 중대질환이라면 산적특례 제도를 이용해서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거주 중인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개인 사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노후를 위한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면서는 재가급여를,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면 또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 다양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상해에 대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내 자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핵심인 실비보험과 경제적 리스크가 큰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양심 고백과 같았던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모든 위험을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개인 사보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국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증권을 보시면 아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